송금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자신의 운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얼굴의 인상이 아닐까요? 관상학이라고 하여 얼굴의 특징으로 그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읽어내는 통계학적 학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모로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멋지지만 한편으로는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하여 사람의 첫인상은 55%가 시각정보, 즉 외모로 결정된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져 있습니다. 외모는 인상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운이 좋은 사람의 얼굴 특징, 그리고 반대로 운이 나쁜 사람의 얼굴 특징, 마지막으로 운이 좋은 얼굴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이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운이 좋은 사람의 얼굴 특징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관상학의 세계에서는 운이 좋은 사람은 눈썹이 뚜렷하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며 피부가 윤기가 있다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썹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 상황, 즉 금전운을 좌우하는 포인트라는 설이 있습니다. 얇은 눈썹이 유행하는 시대는 불경기가 되고 두꺼운 눈썹이 유행하는 시대는 호경기가 되기 쉽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화장을 하는 여성이라면 눈썹의 두께는 바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은 오늘부터 눈썹을 두껍게 그려보세요. 입꼬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사람은 웃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피부의 윤기는 특히 재물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에 윤기가 있으면 젊고 에너지 넘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피부 윤기가 좋은 사람은 능력이 높아 보이거나 일을 잘할 것 같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이 얼굴의 윤기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운이 나쁜 사람의 얼굴 특징을 세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금만 의식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하므로 운이 나쁜 얼굴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운이 나쁜 얼굴의 첫 번째 특징은 삼백안입니다. 삼백안이란 눈동자가 위쪽으로 가고 있어서 좌우와 아래 부분에 흰자가 보이는 눈을 말하는데 이것은 범죄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삼백안은 범죄자가 아니라 삼백안이 되는 원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삼백안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눈동자가 작아지고 또한 눈 주변의 근력도 약해져서 생기게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즉,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이 삼백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삼백안 기미가 나타나는 때는 조금 너무 열심히 하거나 자신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쉬거나 방향 전환을 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눈 사이에 수직 주름입니다. 물론 누구나 눈 사이에 힘을 주면 주름이 생기는 것이지만 항상 눈 사이에 주름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 걱정이 많거나 힘이 너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표정도 평소에 심각하거나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평소에 예를 들어 명상을 하거나 힘을 빼는 상황에서 눈과 눈 사이의 힘도 빼는 것을 의식해 보세요. 세 번째로 운이 나쁜 사람의 특징은 눈썹이 정돈되지 않은 얼굴입니다. 서두에서도 눈썹이 두꺼울수록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리되지 않은 눈썹은 얼굴 전체를 촌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눈썹을 정돈하지 않은 사람이 조금만 정돈하면 꽤나 청결감이 올라가고 인상도 좋아집니다. 너무 얇거나 진하지 않게 적당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몇 번은 눈썹을 정돈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운이 좋은 개운한 얼굴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형 중에 인상이 바뀌어 개운한 얼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 운동입니다. 거울 운동이란 매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심리 작업인데 이것을 응용하면 개운한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거울 속에 자신의 눈을 바로 보면서 예쁘다, 귀엽다, 피부가 매끈하다 등과 같이 자신이 앞으로 주변에서 듣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입에 담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면 정말로 얼굴 모양부터 표정까지 변해가고 신기하게도 예쁘다나 귀엽다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는 일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셀카 운동입니다. 셀카란 바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는 것입니다. 매일 몇 장이든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셀카 사진을 찍는 것뿐인데 이것을 계속하면 평소에 자신의 표정이나 얼굴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게 되어 자신이 예쁘게 귀엽게 보이는 각도나 좋은 인상을 주는 표정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처럼 예쁘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운한 얼굴이 되는 방법은 눈 사이를 벌리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눈 사이에 힘이 들어가서 주름이 생기는 얼굴은 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얼굴 체조인데 먼저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왼쪽 위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잠시 후에 이번에는 오른쪽 위를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 사이에 주름을 펴는 것처럼 의식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사이가 벌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 사이에 힘이 들어가 있다고 느낄 때나 표정이 조금 딱딱하다고 느낄 때에는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관상학적으로 운이 좋은 얼굴, 운이 나쁜 얼굴, 그리고 인상을 좋게 하여 운을 올리는 세 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래 가지고 태어난 얼굴이 어떻든 삶의 방식은 얼굴과 표정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상학적인 접근법 외에도 운을 좋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외적인 얼굴의 특징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이란 결국 개인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얼굴의 특징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운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셨다면 꼭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큰 성공을 기원합니다.